한 8가지 정도를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8번 반복한다는 얘기는 지금 앞에서 한 번 반복했으니까 10번은 반복해드립니다. 나머지 90번은 여러 번 몫입니다. 제가 100번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뭐 10번 해준 사람 없을 겁니다, 1시간에. 저도 이제 10번은 못하니까. 첫 번째, 이상전압의 개요가 뭐냐? 그럼 내부 이상전압은 나왔죠? 계통조작 시나 고장 발생 시에 발생한데 과도 진동 전압과 상형주파 지속성 이상전압 이 6개의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폐부자 012에서 상형주파 지속성 이상전압 6가지 부분을 설명하면 페란티 효과,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시,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기본파 철공진, 뭐 아까 얘기했던 기본파, 고저파 공진 그 부분에 얘기하는 거, 소우리액터 일선 단선 시 이상전압, 소우리액터 이계통 병가 시 이상전압 요 6가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만 따로 25점짜리 나옵니다. 요것만. 그래서 지금 이걸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 개폐서지, 투입서지, 개방서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제조모가 뭐냐, TRV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유도성 서전류 차단 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유도성 서전류 차단 서지가 변압기 여자 돌입 전류입니다. 말을 이상하게 써놓은 게 이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자꾸 머릿속에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부 이상전압은 외부에서 들어오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아까 그림을 보시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직격내가 있고 유도례가 있겠죠. 직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저파유도가 있듯이 얘도 딱 그런 거 개념으로 외부 이상전압이 있으면 직격내가 있고 유도례가 있다. 그러면 유도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전유도 같은 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평상시에 발생했으니까. 근데 전자유도 같은 건 어떻게 되죠? 사고시, 지락사고시 큰 전류가 발생해서 하니까 문제가 됐었죠. 얘 같은 건 반대입니다. 직격내. 바로 때리니까 문제가 되겠죠. 유도례 같은 거는 자동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자동차가 막힌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 거겠죠. 중간에. 그럼 얘는 100kV 이상 쪽에서는 뭔가 문제가 되지만 100kV 이하의 어떤 전압 쪽에서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나옵니다. 뇌전압, 뇌전류. 아까 전압도 뇌에도 전압과 전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힘듭니다. 왜? 한 번 치고 나면 벌써 방전이 되니까 그 지점에 쫓아가서 이걸 들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프랭클린이 지금 연을 날려가지고 거기다가 유리병을 해가지고 거기다 전기를 저장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뭐 연을 날려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전기를 얻으려고 다녔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요거를 뇌임펄스 파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기계에도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 전류에 대한 충격 파형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전압에 대한 충격 파형을 보통 어떻게 쓰죠? 정의를 하게 되면? 전압이니까 먼저 100kV. 이 100kV는 바로 충격 전압에 대한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에서 1.2가 뭐였죠? 파두장. 예. 50은 파미장.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뇌전압과 뇌전류에 대한 충격 파형을 정의를 하는데 뇌전압은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의 파두장과 파미장을 가진 어떤 전압을 가지고 기준 충격 파형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전류는 8 곱하기 20 마이크로세크입니다. 이제 개폐서지 쪽으로 들어가겠는데 뇌서줄이나 이런 것들 10 곱하기 350 마이크로세크라든가 이렇게 좀 기준들이 좀 틀려집니다. SPD 쪽에서 쓰고 있는 건 10 곱하기 350 마이크로세크인데 개폐서지 쪽에서 쓰는 건 250 곱하기 500 마이크로세크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의들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귀약 영점의 부분에 대해서 뇌전압은 몇 프로하고 몇 프로를 연결한 거죠? 30하고 90이죠. 뇌전류는 10%하고 90%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따가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파두장은 바로 귀약 0점부터 전압의 파고치까지 연결한 부분이 이제 파두장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를 딱 연결한 게 여기가 파두장이라는 얘기예요. 파미장은 요게 감소되는 부분에 50% 되는까지. 그러면은 얘가 감소되는 부분에 50%니까 여기죠. 그러면은 파두장은 여기 시작점, 귀약 0점부터 여기 피크치까지.
파고치까지 올라간 부분을 파두장이라고 하면은 파미장은 요 귀하경점부터 여기 감소되는 50% 지점까지가 이게 파미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은. 이따가 뭐 그림을 다시 다 보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섬락. 섬락에는 뭘 쓴다고요? 소원을 쓴다고요. 역섬락에는 침상접지봉이나 가공지선을 설치한다. 왜? 역섬락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깥으로. 빼줘야 되니까 바깥으로 빼지는 게 가공지선을 통해서 빼지거나 침상접지봉을 이용해가지고 내설지선에 대한 접지장을 저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경관역섬락은 뭘 설치한다고요? 다 배우셨죠?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섬락과 역섬락과 경감역섬락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배우셨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써놨으니까 이게 뭔지만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그림으로 그려드렸으니까. 진행파의 특성 9-4장. 진행파의 특성은 뭐라고요? 여기 나와있던 거죠. 전압전류에 대한 진행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는 데는 뭐가 임피던스 특성 때문에 이제 변화가 된다. 그래서 파동 임피던스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과도 접지자, 특성 임피던스 고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먼저 이제 전류를 가지고 왠 전압이 진행을 하려면 전류가 지나오면서 전압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전류는 DQ는 EC DX 해가지고 I는 EC V로 계산이 된다. 그냥 외우십시오. 무조건 DQ는 전하량부터 DQ는 EC DX, I는 EC V, 그 다음에 D파이는 전압은 전자유도적 현상을 설명드렸죠. 전압에서.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가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나면 거기에 자석이 발생되고 자석에 의해서 뭐가 발생된다고요? 역기전력이 발생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압이 발생되려면 자석이 있어야 된다고요. 앞에 Q는 뭐냐? DQ로 나갔으니까 Q가 있어야지 전류가 발생된다고 했고 그러면 전압이 발생돼야 되니까 파이가 나오겠죠. D파이는 해가지고 ILDX. 왜? 파이, 자석이 생기려면 전류가 있어야 되고 인덕턴스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변압기를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E는 ILV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과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파동 임피던스 Z 오메가, 뭐 ZW 뭐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진행파의 반사 투과 아까 그림으로 설명드렸죠. 반사를 하는 건 뭐라고요? 마이너스. 투과를 하는 건 2배. 거기서 이제 좀 더 응용이 되는 거가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로 접지가 개방됐을 때, 종단 접지가 됐을 때, 개방이 된다는 건 뭐죠? 그림으로 그리면은, 어디냐? 개방이 된다는 건 여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전류가 흐를까요? 전류는 안 흐릅니다. 전압은 흐르겠죠. 양단에 전압이 걸리니까. 그 부분으로는 이제 안 흐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접지가 돼 있다. 여기가 접지가 돼 있죠. 전류는 흐르죠. 전압은 제로죠. 그럼 나중에 얘는 ET는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왜? 전압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요걸 이제 이따가 다시 수식으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따가 또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한선, 두선, 삼선, 인가시 계산이다. 이건 뭐냐? 여기 이렇게 있는데 한선에 인가됐을 때 나머지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이때 임피던스가 Z였을 때 그 부분이 한선이냐 두선이냐 세선에 어떤 그 외부에서 이상전압이 인가됐을 때 나머지에 대한 투과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임피던스 변화가 생기니까 그거에 따라서 계산되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선일 때는 얼마? 3분의 2. 두선일 때는 3분의 4. 세선일 때는 3분의 6. 그러니까 3분의 6은 2배. 이렇게 외워주셔도 된다고요, 그냥. 미리.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걸 다 암기를 해놓고 나중에 딱 가서 보면은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답이 나오니까 그냥 바로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추가되는 건 접지를 하나 했을 때 또 문제들이 또 있다는 얘기죠. 이런 유형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상전압 방지 대책 하면은 뭐라고요? 세 글자? 저는 피가접으로 외웠습니다. 근데 뭐 가피접으로 외우신 분들도 있고요. 먼저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어떻게 합니까? 가공지선이 나오고, 그 다음 철탑에 보시면 피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철탑에 접지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피적으로 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림으로 연산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산을 해서 그걸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가피접으로 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피가접으로 외웠기 때문에 그냥 그 피가접으로 써놓은 거죠. 근데 지금도 이제 피가접도로 외우고 가피접으로 외웁니다. 양쪽으로 다 외웠다가 내가 외우기 쉬운 쪽으로 외워주면 된다는 얘기죠. 방지 대책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이 나옵니다. 피레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충격 방정 개시전압. 아까 설명드렸죠. 그림으로. 상용주파 방정 개시전압. 재충상 방송 내 해가지고 피레기의 구비 조건. 뭐 가공선로의 구비 조건. 케이블에 대한 구비 조건. 뭐 변압기의 구비 조건. 뭐 여러 가지 구비 조건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 3가지 정도 또는 4가지 정도 여러분들 써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 기획을 튼튼해야 된다. 이런 건 단골 메뉴니까 그런 것들은 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왜? 양을 늘려줘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뒤로, 밑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1, 2, 3을 다른 거 쓰고 4번, 5번, 6번은 그런 걸로 쓰시더라도 양을 늘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채점자가 채점할 때 답안을 다 썼습니다. 5개 쓴 사람하고 10개 쓴 사람하고 누구한테 점수를 더 많이 줄까요? 당연히 10개 쓴 사람한테 점수를 많이 주겠죠. 대부분 3, 4개만 쓰시니까 5, 6개를 쓸 수 있게끔 본인들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개도 못 쓰시면 점수 못 받습니다. 3, 4개는 기본입니다. 3, 4개. 근데 항상 3개 내지 4개는 여러분들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피레기의 구비 조건 키워드 뭐라고요? 재충상 방송 내. 뭐라고요? 제한진은 나눠야 되는 거. 충격 방정 개시점이 나눠야 된다. 상형주파 방정 개시전압 해놓고 흐리시지 말고 높아야 된다. 예? 2번째까지는 낮고 3번째는 높아야 된다. 재충상 방전 내력이 커야 된다. 속류 차단 능력이 커야 된다. 내구성이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된다고. 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입에서 안 나오면은 나중에 답안지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10번을 듣다 보면 이게 뭐다라는 건 감을 잡게 될 거고 이게 뭐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기까지는 100번 정도를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집니다. 개념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드렸고요. 충격비라는 거는 아까 2번째하고 3번째를 외우시라고 그랬죠? 충격 방정 개시 전압 분의 상형주파 방정 개시 전압. 맞나요? 반대죠? 재충상 방송 내에서 충격 방정 개시 전압 위고 상형주파 방정 개시 전압 밑이어야 되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외우시라고요. 제한 전압은 뭐라고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죠. 피레기가 방전할 때 피레기 단작 안에 남게 되는 전압의 파고치다. 예? 파고치라는 걸 써주셔야 되고요. 높은 전압이다 이거죠. 평균치가 있고 시류치가 있고 파고치가 있고 뭐 내용들이 나오는데 파고치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용어들을 이제 조금 더 써주셨을 때 좀 더 어필이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 정확하게 알고 있다. 파고치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저런 좀 피레기의 제한 전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그 키워드가 들어가야지만 채점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속류라는 부분이 피레기가 방전하고 남는 계속해서 나오는 지속돼서 흐르는 전류를 속류라고 한다. 이 속류를 빨리 차단해주지 않으면 지락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피레기 특성. 이제 특성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그래서 산화 규현형이라든가 제타는 산화 아연형 해가지고 ZIC하고 SIC하고 ZNO 타입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갭 타입하고 갭리스 타입하고 갭 타입에서 하는 역할, 갭이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됩니다. 그건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설치 장소, 피레기 설치 장소가 4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공선과 지중선이 만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네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외워주시면 되고요. 정적 전압들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피레기의 BR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하시죠. 765는 얼마? 588. 그러면 345는? 288. 그 다음 154는? 144.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6은? 84. 그러면 22.9는? 21이나 18. 근데 이제 그 22kV는 이제 24나 27이 나옵니다. 또.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나 더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남들하고 조금 더 틀리게 하나씩 더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 52 플러스 50에다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 충격 절연 강도, BIL이 나오는 거죠. 2가 뭐였죠?
예? 기준전압.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154 같은 경우는 기준전압이 어떻게 되죠? 154 나누기 1.1 한 게 기준전압이 되죠. 그 52 플러스 50에서 5 곱하기, 기준전압이 140이다 보니까 5 곱하기 140을 하니까 700이 나오죠. 거기다 50을 전환하니까 그게 기준 충격 절연 강도인데, 피레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단 저감을 하죠. 일단 저감을 하니까 750에서, 변압기를 일단 저감해서 절하다 보니까, 이제 650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이제 더 저감을 하기 위해서 460kV짜리 피레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변압기가 650kV보다, 견딜 수 있으니까 그보다 빨리 방전을 해서, 보호를 하게끔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절연협조에서 이제 154에 대한 절연협조 해가지고 선비 TL로 외웁니다. 선로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다음 CB에 대한 부분, TR에 관련된 부분, LA에 관련된 부분. 수치가 어떻게 되죠? 860, 750, 650, 460, 그 다음에 1367, 1300, 그 다음에 1050, 690. 이렇게 외워주셔야 된다고. 765까지 다 수치해가지고. 기본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이제 연구반에 가서 하시면 그 부분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기 지금 가공지선에 보호율이 있고 보호효율이 있습니다. 보호율은 높아야지 좋을까요? 낮아야지 좋을까요? 예? 낮아야지 좋습니다. 보호율은. 보호효율은 높아야지 좋을까요? 낮아야지 좋을까요? 높아야지 좋죠. 보호율은 이제 Q1하고 Q0 해가지고 가공지선이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하고 비율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Q1 가공지선이 있었을 때 이게 좋아야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기본서에 보호효율은 말 그대로 보호효율입니다. 직경내가 쳤을 때 얼마나 보호를 하는지 그 수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100번을 때렸을 때 90번을 보호해준다. 그럼 보호율이 9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번이 나왔는데 내가 90번을 보호해주면 보호율이 높아야지 좋겠죠. 보호율하고 보호효율하고는 틀려진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호율은 Q1하고 Q0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보호율은 가공지선 직격했을 때 보호하는 그 보호 범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폐각은 765는 몇 도죠? 345는 몇 도죠? 154 2회선. 154 1회선. 이렇게 바로 나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표각이 뭘 의미하는지 그림을 그려주시고. OPGW가 뭐였죠? 가공지선인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예? 옵티컬 파워였나요? 그라운드 와이어? 여기 지금 책에는 뭐라고 나왔나요? 이게 지금. 광섬유 복합 가공지선이라고 나와있네요. 예? 컴포지트 파이브 옵틱 그라운드 와이어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설지선 1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고요. 매설지선하고 하게 되면 이제 침상접지봉도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것들이 송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송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쓰실 수 있게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절연협조 25점짜리로 나옵니다. 절연협조에 대해서 설명하셔. 그럼 절연협조에 대해서 다 설명해야 되겠죠? 절연협조의 정의가 어떻게 되고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아까처럼 이제 각각의 기기별로 어떤 식으로 절연협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송전선로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절연협조를 하고 있는지, 키워드 애가 철교 불제협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발변전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가피적, 피가적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된다고요. 절연 계급이 뭔지,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뭔지, 그리고 나와서 있는 게 전절연, 저감절연, 균등절연, 단절연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단골로 10점짜리로 묻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제 절연협조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써주시면 이게 25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각각이 다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송전선로에서 절연협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겠죠? 애가철교 불제협회 하면 8줄입니다. 그 앞에 여러 가지 절연협조의 정의 쓰고 하면은 한 페이지가 22줄인가 그런데 그거 채우는 데는 문제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25점짜리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다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9번. 자. 여기까지만 하고,
내용까지만 하고 쉴 텐데요. 세 번째 거. 제가 첫 번째는 뭘 항상 설명드렸죠?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소제목들. 두 번째는 중제목들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건 대제목만 설명드리고 두 번째 거는 대제목 안에 중제목까지 설명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까지 해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까지 다 설명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최소 3번은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 설명드리죠. 3번 설명드리죠. 본문에서 설명드리죠. 그 다음 본문 끝나고 나서 또 설명드리다 보니까 최소 여러분들한테 5번 이상은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10번 이상 설명드리는 건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뭘 설명하고 있냐. 이상전압에선 이상전압의 개요. 그 다음에 내부 이상전압. 또 뭐라고요? 외부 이상전압. 이상전압의 개요를 설명하고 내부, 외부. 이상전압 다 따로따로 설명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진행파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전압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절연협조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테마가 6개입니다. 지금 6개 테마. 이 6개가 문제로 나온다고요. 이상전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 그러면은 이상전압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러면은 내부 이상전압하고 외부 이상전압이 있다. 그러면 외부 이상전압은 직경내하고 유도례가 있다. 내부 이상전압은 개폐서지하고 상형주파 이상전압이 있다. 요걸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내부 이상전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25점짜리로 나오는데 그럴 때는 요게 25점짜리로 나왔다 그러면 이런 표를 설명해주고 내부하고 외부를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챕터에 있는 부분을. 계고, 과상, 무유변, 영춘고, 폐부자, 012 생각나시나요? 이 뒤에 가면 이제 또 다르게 또 설명할 겁니다. 이거 다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내부 이상전압의 크기를 표로 정리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폐서지는 투입서지, 개하고 폐니까 투입서지하고 개방서지로 나온다. 여기 뭐예요? 개통 조작 시에는 뭐라고요? 차단을 하거나 투입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 개폐도 차단하거나 투입을 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투입보다는 개방시. 예? 그리고 부하회로보다는 무부하회로일 때 개폐서지가 더 높게 발생한다. 그럼 개폐서지가 뭐라고요? 상형주파 지속 이상전압일까요? 과도 이상전압일까요? 예? 이상전압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무부하 송전솔로 차단시라고 했으니까 바로 상형주파 지속 이상전압이 개폐서지 부분을 이제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왜? 과도 진당 이상전압은 뭐라고요? 사고가 났을 때 개폐는 뭐죠? 평상시 때 차단을 하고 열고 하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상형주파 이상전압 때 무부하 송전솔로 차단을 하거나 이런 때 개폐 시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개념을 보이시는데 여기도 이제 조작 시 외에 고장 발생 시도 있으니까 개폐라는 건 또 고장이 발생했을 때 개폐를 하겠죠. 근데 이제 개념은 이쪽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상형주파 전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상형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얘기입니다. 개폐서지의 종류 6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제 개폐서지가 요걸 물어보는 건지 요걸 물어보는 건지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보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제동작용이 있을 경우가 없을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제동작용이 있을 경우를 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5배에서 4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만약 그러면 제동작용이 없을 때는 뭐 1에서 3, 5, 7, 9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이따가 차단기에 극간이 이제 개폐되면서 T1, T0, T1, T2, T3, T4 간의 그런 간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그릴 때 외우는 방법 설명드렸죠? 파형 3개 그리고 어디서부터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TRV 해가지고 과도 회복 전압으로 이어지는 부분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 다 암기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암기를 해주셔야지 조금 더 오래 갑니다. 실제로는 저항 코로나 등의 제동작용으로 무부하 수축연전류 차단 시에도 상규 대지전압의 3.5배 이하로서 4배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나와있죠. 요거하고 비슷한 부분이 애자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었죠. 2장에. 똑같은 겁니다. 왜? 애자도 3.5에서 4배 이상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송전솔로 자체의 저항이라든가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애자가 뭐라고요? 사고가 났을 때 절연을 해주기 위해서 애자가 있다고요. 근데 제동작용 때문에 어차피 전압이 그 이상 발생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애자련의 개수를 결정할 때도
3.5배나 4배 이상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설명해 지어 있는 거죠. 외부 이상전압, 직경례하고 유도례가 나왔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유도례는 설명 안 했습니다. 왜? 이 뒤에 교과서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짧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도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100kV 이상에서만 고려해주고 뭐 60kV 미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제 충격파를 정의를 하는데 표준 충격파형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전압과 전류가 있다. 전압은 30과 90, 전류는 10과 90, 전압은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드.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귀하경점이 뭔지, 파두장이 뭔지, 파미장이 뭔지를 표준 충격파형에서 정의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전압은 크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2.9kV의 상형주파 이상전압에 대한 크기가 얼마였죠? 150 또는 125kV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여기다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일반, 이 표준 충격파형은 근데 상형주파로는 50kV입니다. 22.9kV에서 상형주파로 여러분들이 절연내력 시험하죠? 그럼 22,900 판넬 같은 데 가서 보시면 50kV를 1분간 내압을 때립니다. 그래서 절연내력을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좀 더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실무적으로. 그럼 내가 이 기본적인 내용만 아는 게 아니라 실무적인 내용도 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펄스 파형, 외부에서 상형주파가 아니라 과도진동 이상전압을 체크를 할 때는 높은 전압을 인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125kV나 150kV를 어느 시간 동안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드 동안만 흘려줘서 그 기기가 이상 없는지만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번개가 쳤을 때 그게 그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압과 이런 전압에 대한 크기, 파형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전압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전류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 가지고 테스트할 때는 8 곱하기 20 마이크로세컨드의 파형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그때 귀하 경점은 10%하고 90%를 연결한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행파의 특성에서 전압전류의 진행파형이 나오는데 아까 설명드렸죠. DQ는 ECDX인데 이거 빠졌네요. 예? I는 ECV, D파이는 ILDX, 그 다음에 E는 ILV, Z는 C분의 L 이렇게 파동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 과도 접지장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다고 같은 얘기라고요. Z에 다니는 ohm인데 선로의 길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선로 고유의 저항값이다. 그래서 300에서 500ohm이 나온다고 그랬고 요거 가공선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요거는 가공선로가 1회선일 때 2회선일 때는 값이 틀려진다고요. 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에. 가공선로, 지중선로의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 정수를 구하라 하거든. 이 특성 임피던스가 뭐라고요? 전압전류의 진행파로 해가지고 나와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요 수식을 이용해가지고 Z는 C분의 L로 해가지고 요 C에다 뭘 넣는다? C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죠? 0.02413 예? 나누기 예? 로그 10분의 R분의 EH 예? 지금 다 까먹으시는 거죠, 지금 보면은. 4장에서 했던 건데. 예? 3장에서 했었죠, 3장. 예? 3장인가요? 지중선로니까 4장. 예? 선로정수에서 다 했죠. L은 뭐였죠?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을 미터하는 R분의 D의 미리 헬리치 4km. 이런 식으로 바로 나와주셔야 돼요. 그거 넣어야 되니까. 지금 가공선로, 지중선로의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정수 구하라. 이거 25점짜리 문제로 나왔습니다. 여러 번. 근데 이 값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문제를 푸실 겁니까? 결론은 뭐라고요? 특성 임피던스 값이 얼마라고요? 138까지 나왔죠?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 이렇게 나와주셔야 된다. 전파정수 얼마죠? 3 곱하기 10의 5승.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1시간도 안 지났습니다. 설명드린 지 지금. 자. 여기 밑에 다 나와있죠, 이렇게. 자, 가공선로의 파동 임피던스는 전선의 굵기하고 높이 달라진다. 그래서 아까처럼 1회선인지 2회선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공선로 같은 경우는 이제 460 스퀘어, 뭐 400 스퀘어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한 값이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그 값이 틀려지면은 그 값이 틀려진다라고 표현에 나와 있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뭐 더 한다 그러면 아까 봤던 뭐 2회선일 때는 얼마다, 이런 내용들 더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더 쓸 수 있는 능력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뭘 써야 되는지 몰라서 못 쓰는 것 뿐이죠.
엉뚱한 걸 갖다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진행파의 반사 투과해가지고 II 플러스 IR은 IT. 왜? 들어오고 나간 거는, 반사된 거는 저기하고 같다. 키르히호프의 법칙이죠. 그걸 가지고 쓴 겁니다. 근데 반사할 때, 반사파의 전압은, 여기 아까 설명드렸죠? Z2가 먼저 나온다. 여기 Z2가 먼저 나오는데 마이너스 썼죠? 그러니까 결국은 Z1 마이너스 Z2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요걸 이제 부반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애우기 쉽게 할 때는, 나중에 저는 그냥 Z1으로 그냥 애웠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부반사라고. 근데 여러분들 애우실 때는 헷갈리니까, 요걸 Z1 마이너스 Z2로 애워주셔도 이 값은 같다. 그렇게 해놓고, 요걸 부반사를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써가지고 또 다른 걸 하나 더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종단 개반시, 비접지다. 종단 단락시, 접지다. 이것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 세 선이 들어오게 돼서 나갈 때 이 임피던스가 변화되는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는 Z고 여기 하나, 둘, 세 개니까 얘는 요게 Z인데 얘가 세 개가 되죠. 요게 Z1하고 Z2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따 나올 텐데 여기 보면은 두 배라고 그랬죠? 투과를 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두 배고 들어온 부분이 뭡니까? 2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임피던스는 하나였죠. 요걸 이제 회로를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가 들어와서 세 개로 나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하나로 들어와서 하나, 둘, 세 개가 나가니까. 그래서 Z1에다가 이게 3분의 Z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딱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0.5배에 대한 전이가 이 중성점에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요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중성점이 접지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한 선에다 인가하게 되면 얘는 2분의 Z가 되죠. 두 선에다 연결되면 얘가 2분의 1 Z가 되죠. 세 선에다 연결되면 얘는 Z1은 0이 되겠죠. Z1은 0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3분의 2, 3분의 4, 3분의 6이니까 2이다. 요것도 답을 그냥 외우는 방법을 설명드린 겁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Z1, 2가 뭐죠? 연결이 됐으니까 2분의 1 Z가 되고 Z1은 여기니까 Z가 되겠죠. 그거 계산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Z2니까 Z2는 2 곱하기 2분의 1 Z가 딱 나눠주면 이런 전압이 인가가 된다. 요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예? 이상전압 방지될 때 피레기 설명한다고요. 피레기를 설명하니까 피레기 설치하고 가공지선, 그 다음에 철탑값 접지정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런 그 이상전압을 방지할 수 있다. 피레기에 대한 특성 요소하고 직렬캡, 충격 방정 개시자나 상형주파 방정 개시나 상형주파 방정 개시자면 일반적으로 피레기 전격 전압의 1.5배 정도, 2배 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충격비가 낮다는 것은 충격 방정 개시자는 낮음으로 기기의 충격을 덜 줄 수 있으므로 기기 보호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이 BIL이 2.2다라는 게 10점짜리로 옛날에 나왔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충격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출제자의 의도가 그 부분을 이제 물어봤던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피레기 방전 전류, 뭐 2.5카, 5카, 10카, 방전 내량, 방전 전류, 방전 내량 이제 같은 개념이겠죠. 제한 전압, 아까처럼 피레기 단자가 안에 남게 되는 전압을 얼마를 할 건지. 그럼 임피던스를 가지고 조절한다고요. 그 임피던스를 조절하는 게 뭐라고? 바로 선로에 대한 케이블, 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Z2가. 그래서 여기 Z2 부분이 여기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 재충상 방송내 해가지고 이렇게 낮다. 설명되어 있고 피레기 동작 채무가 뭔다. 예? 이제 나중에 보시면 차단기의 동작 채무, 피레기 동작 채무, 이상전압이 내습했을 때 그 방전 전류를 바깥으로 빼줘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동작 채무라는 얘기죠. 피레기 설치 장소는 어떻게 되냐? 4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고요. 피레기 단자 전압, 그때 나타나는 전압이 여기서 2분의 1 Z1이 나온다. 여기까지는 똑같다고 그랬죠? EA, 투과할 때 부분은 EZ2에서 요 피레기의 제한 전압을 이제 계산하는 수식을 보시면은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다. 그럼 여기 Z1 있고 Z2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단자 간에 나타나는 전압이니까 Z2 플러스 Z1분의 여기 이제 전압이니까 2배의 Z2에 들어가는 전압 EI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지금 피레기를 달았습니다. 피레기를 달았으니까 여기로 뭔가 전류가 빠져나가겠죠. IA만큼. 그래서 여기는 여기까지가 뭐였죠? 바로 피레기에 대한 투과파 전압이었는데 여기가 그 빠져나가는 전압이다. 빠져나간다. 2분의 1로 빠져나간다. 예? 2분의 1이고 여기 Z1만큼 빠져나간다. 그리고 요 I에 전류가 흘러가니까 그만큼의 이게 뭐죠?
V는 IR이니까 단자 전압 강화가 여기서 요만큼 생기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간 전압을 제외한 전압이 이쪽에 걸리게 된다.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이것들도 그냥 암기하는데 지장 없다. EA는 Z2 플러스 Z1분의 2배의 Z2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 가로 열고 이하에서 빼줘야 된다고요. 근데 빼주는데 왜 2분의 1이 됐다고요? 여기 위에 2가 있으니까. 위가 있으니까 1을 빼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피레기가 하나가 달려있으니까, 하나를 빼줘야 되니까 여기 2가 있으니까 2분의 1로 만들어야지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분의 1이 들어갔다. 그리고 V 값이 들어가니까 V는 IR이니까 Z1에다가 거기에 그 피레기가 흘러 들어가는 IA 값을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그냥 이거 암기해서 쓰실 수가 있다고요. 물론 유도하는 과정들은 여러분은 외우셔야 되는데, 암기하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해도 암기가 안 되면 나중에 못 쓰니까, 결론적으로 암기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ET는 EA분의, 여기, 피레기 대난 전압에다가, 뭐라고요? 요 ET는 변압기 쪽에 미치는 영향이라고요, 변압기 쪽에. 그럼 피레기 제한 전압이 2에 있죠? 거기서 얼마만큼 더 전압이 더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요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있고요. 피레기가 있다. 여기 Z2가 있다. 여기 변압기가 있다. 그럼 여기 투과를 했습니다. 투과를 할 때는 2배 전압이 인가돼야 된다 그랬죠. 2배 전압이 인가됐다가 여기서 정반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선 처음에 이제 부반사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정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얘가 조금씩 커진다는 얘기죠. 임피던스가. 그래서 이 설치점이 작으면 작을수록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작으니까, 예를 들어 테니스를 치는데 저 벽에다 테니스를 칩니다. 혼자서. 가까운 데서 치면 공이 빨리 오니까 빨리빨리 쳐줘야 되겠죠. 멀리서 치면은 오는 속도가 늦으니까 천천히 쳐줘도 된다는 얘기죠. 충격이 저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거리를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얘가 뭔가 그걸 빨리 없애질 수 있으니까, 힘이 뭔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없애질 수 있으니까 빨리 방전이 될 테고, 멀리 있으면은 천천히 가야 되니까 이게 감쇄되는 특성이 이제, 얘는 증폭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증폭이 되는데 감쇄되는 특성은 이제 줄어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 4, 5 같은 경우는 85, 1, 5, 4 같은 경우는 65, 그 다음에 66은 22.9는 이렇게 실제로 이걸 계산해보면 20m가 나옵니다. 22,900은.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22,900에서 판넬이 들어왔는데 판넬이 20m가 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판넬이 20m가 넘는데 간단합니다. 피레기 하나 더 달면 됩니다.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20m가 안 되게끔 피레기를 하나씩 더 달아주면 됩니다. 왜? 20m마다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증폭이 된다면서요. 그럼 또 그 뒤에 피레기에서 또 타고 넘어갔을 때도 또 20m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옛날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그러면 20m, 그때는 이제 154 쪽에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수치 해석으로 좀 계산해야 되니까 복잡해지고요. 다음에 765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여기서 3, 4, 5나 154는 접지계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옵니다. 1.1, 1.2, 1.3 나오고, 1.15, 1.05, 뭐 이런 부분 나오죠? 이따가 표에서 나옵니다. 1.05가 뭐고, 1.15가 뭐고, 그 다음에 1.1, 1.2, 1.3이 뭔지. 1.79도 나옵니다. 비접시 계통에서는. 예? 1.73. 그렇게 해가지고, 362는 뭐죠? 전격 전압. 345kV의 전격 전압이 36입니다. 그럼 769kV의 전격 전압 얼마죠? 800kV죠. 154에 대한 전격 전압 얼마죠? 169도는 170kV.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격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이게 성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결국은. 근데 성강 전압이 아니라 전격 전압을 나눈 이제 상전압에 대한 비율에서 1.2배만큼 증폭이 되고 1.15만큼 또 증폭이 되는 그 전압을 기준으로 했더니 288kV가 나오더라. 근데 288kV는 362kV에 비해서는 80% 전격이 되더라. 그래서 얘가 80% 피레기가 되는 겁니다. 154kV 같은 경우는, 요게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 345니까 그걸 나눈 300kV에, 345니까 나눈. 요거 같은 경우는 154kV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그 115% 피레기가 된다. 140 전격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이 되는 거고요. 요거 이제 뒤에서 설명이 나오니까 이게 115가 아닌데요. 오타 났습니다, 이거는. 예?
이게 85 올 겁니다. 85%.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66kV일 때는 115%가 되는 거고요. 보호율이 있고, 보호효율이 여기 또 나오죠. 직경 내는 보호각하고 차폐각이 필요하다. 차폐각은 765는 마이너스 8도, 3, 4, 5kV는 0도, 1, 5, 4, 1에서는 30도, 2에서는 5도. 이런 부분 반드시 키워드로 나와줘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OPGW가 뭐다? 광섬유 복합 가공지선이다. 이렇게. 섬락, 역섬락, 경관, 역섬락. 그때 이제 매설지선이라든가, 경관,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쓴다? 교략편. 바로 나와주셔야 된다, 그.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쓴다? 매설지선. 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레기를 쓴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죠. 절연의 합리화, PI에게 나오고, 절연 계급이 뭔지, 기중 충격 절연 강도가 뭔지, 발전소, 송전소, 변전소, 배전선에 관련된 절연 협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가 25점짜리를 문제로 나온다고요. 키워드는 뭐다? 애가철교 불제역피. 최소한 가공성, 나머지 키워드는 뭐다? 피가적 또는 가피적. 그런 부분에 가지고 절연 협조를 써주시면, 이게 25점짜리를 이렇게 안에다 써주시는 겁니다. 이따가 다른 내용들도 보실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요 자료입니다. 또 반복이 되는데 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보고 나서 기본서로 들어가시면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